한번 가정해보자. 누군가가, 그것도 학식으로 검증된 사람이 나에게 자신이 20년간 연구조사한 결과를 단돈 10,000원에 팔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나라면 내용이 어떤 것이든 사겠다고 할 것이다. 20년간 하나의 주제만 놓고 연구했다면 그 결과물은 당연히 가벼운 것이 아닐 것이다. 내가 미처 알고 있지 못하는 내용일 것이니 10,000원이면 아주 저렴한 금액이다. 무엇이기에 그리 싸게 판단 말인가? 바로 책이다. 모든 책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코스모스, 1만 시간의 재발견, 사피엔스, 정리하는 뇌 같은 책은 저자의 수십 년에 걸친 연구 결과가 집대성된 것들이다. 책은 이런 연구 결과를 단돈 10,000원에서 20,000원이면 살 수 있는 매체이다. 세계 석학들이 수십 년의 시간을 들여 완성한 결과물을 단돈 10,000원에 살 수 있고 6-7시간 만에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 아니겠는가? 좋은 책을 사고 읽는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바쁘고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와는 독서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거나 독서가 필요하지만 정보를 얻기에는 너무 느린 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들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있을까? 부자의 88%가 하고 있는 독서 외에 그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무리 찾아봐도 독서보다 효율적이고 빠른 길을 찾을 수 없다. 최단 시간에 나를 성장시키고 삶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만들어주는 최선의 방법으로 독서를 뛰어넘는 것은 없다. 책을 읽는 것은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다. 차이점이 있다면 독서에는 그 끝이 없다는 점이다. 한 권의 책만으로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 권의 책을 읽고 관련된 책을 한 권 더 읽고 그렇게 연관성 있는 책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이 조금씩 도움이 되기 시작한다. 자신만의 방법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삶의 기준이 생긴다. 불명확하게 넘어갔던 것들이 명확해지기 시작한다. 책을 좀 더 읽으면 뭔가 할 수 있겠는데 라는 기대감이 생긴다. 그리고 언젠가는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책들이 서로 연결되어 큰 그림이 보이는 시점을 만나게 된다. 어쩌면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큰 퍼즐을 우리는 책과 경험을 통해 맞춰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오늘은 독서는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퍼필선 지음 중에서 함께합니다. 아래는 저자의 행복지기 시즌1 독서 모임에서 진행한 책 읽기 순서와 설명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던 도서가 마침 추천되어서 소개합니다. 이어집니다. 독서 기초 체력 함량 및 습관의 출발 단계로 읽어야 할 책. 10권을 읽고 1000권의 효과는 얻는 책 읽기 기술이라는 책은 책을 어떻게 읽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책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서입니다. 책을 읽고 무슨 생각을 해야 하며 어떻게 내적 성장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책에 대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리딩으로 리드하라이라는 책은 책을 통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삶의 변화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앞으로 책을 읽으면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두 권을 통해서 왜 책을 읽어야 하고 책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말 그릇이라는 책을 보면 말은 결국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을 키우고 나의 언어 공식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관계 속에서 나은 대화를 하고 내 사람으로 만드는 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습관 홈트라는 책은 책을 읽는 이유를 알았다면 습관 홈트를 읽고 내가 앞으로 어떤 생활을 실천해야 할지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실천합니다. 이 책을 통해 2달간 습관을 실천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그들만의 습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습관을 통해 매일 한 발자국씩 성장하는 것은
미래의 성공 시점과 현재의 간극을 좁혀주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내적 성장의 단계에서 읽어야 할 책입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라는 책을 읽게 되면 이제 왜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실 겁니다. 내가 왜 책을 읽고 있으며, 내가 왜 습관을 실천하고 있으며, 내가 왜 꿈을 꾸고 있으며, 내가 왜 성장을 하고 싶은지 그 모든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1개월이 넘은 여정의 시간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읽으면 습관 홈트를 통해 세운 계획을 타이탄의 도구들을 읽으며 계획 강화를 하실 겁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과 거인들의 습관들을 비교하면 내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고 무엇을 더 추가해야 하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내가 타이탄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입니다.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읽으면 꿈꾸는 방식을 알았고 이제 1만 시간의 재발견에서는 실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실천을 하면 내가 가진 꿈들에 매일 한 발짝씩 다가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편한 것에서 탈피하여 불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꾸준함이 왜 필요한지 마음으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보고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는 것은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을 통해서 그 꿈을 비비드하게, 즉 선명하게 꾸며 목표를 현재로 끌어당기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미래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지만 정말 비비드하게 꿈을 꾸는 사람은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꿈을 비비드하게 그립니다.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을 보게 됩니다. 무지를 알았다면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보다 충분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무지에서 출발한 당신의 모습을 세상에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왜 세상과 마주해야 하는지, 세상에 어떤 소리를 내야 하는지를 아시게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무지하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잘난 체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자신의 무지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으실 겁니다. 목표를 설정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사명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왜 할 수밖에 없는 일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글은 생각의 완성입니다. 생각을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글로 옮기지 않으면 반쪽짜리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생각하고 답을 찾았다고 해도 글을 쓰면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경험을 모두 다 하셨을 겁니다. 글이라는 것은 생각을 특정 형태의 틀 속에 가두어 놓은 작업이자 이미지를 글로 변환하는 작업입니다.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돈은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따라올 것입니다.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느낄 겁니다. 내가 목표에 다가가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블로그 투잡됩니다라는 책은 저의 멘토 박세인 대표님의 책입니다. 현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음반을 내고 미국에 진출하여 블로그 강의를 하고 굿즈를 제작 판매하고 출판사를 경영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해서 블로그로 돈을 벌게 되셨을까요? 경제적 자유, 디지털 노마드.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책으로 시작되는 한 달 동안의 여러분은 블로그가 어떻게 돈이 되는지 그 원리를 알게 되실 겁니다.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글을 써봅시다. 글쓰기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원칙과 이론을 배우고 실행해보게 될 것입니다. 글쓰기의 본질은 무엇이며 개념은 무엇인지 글쓰기 기본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강원국의 글쓰기라는 책을 통해서 실제적인 방법으로 좋은 글을 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글을 잘 쓰는 것뿐 아니라 좋은 글을 쓰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라는 책의 소개가 마지막 책입니다. 나를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고용하여 돈을 벌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행복지기 분들도 자신을 고용해 자신을 위해 돈을 벌게 됩니다. 글로써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알고 그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독서는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다. 글쓰기는 독서의 완성이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나는 왜 책을 읽는가입니다. 내가 독서에 어떤 의지를 담을 것인가에 따라 얻어지는 것도 달라진다. 의도를 세웠다는 것은 그것을 찾겠다는 나의 의지가 담긴 독서를 만들고, 의지가 담겨 있으면 그 위주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독서에 어떤 의지를 담을 것인가에 따라 세 가지의 독서를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책 자체의 제작 의도를 따르는 독서이고, 또 하나는 쓰기 위한 독서, 마지막은 사고를 변화시키는 독서이다. 책을 읽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책을 썼는지를 이해하고, 그 의도에 따라 책의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책을 잘 읽는 방법은 책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핵심을 파악해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책 읽기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이 방법만으로는 책을 제대로 읽었다고 말하긴 힘들다. 책을 많이 읽기 시작하면서 중요 부분을 찾고, 그중 몇 가지를 나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다. 그 다음 단계란 글을 쓰는 단계이다. 이번 장에서는 읽는 독서를 넘어 정리하고 쓰기 위한 독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쓴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책의 내용을 쓰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다. 책 내용을 쓰기, 즉 필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책을 보면 자연스럽게 책을 읽는 방법도 변하게 된다. 이 책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찾으면서 읽는 발췌독의 힘이 발달한다. 발췌독의 힘이 발달하면 자연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빠르게 넘길 수 있는 속독의 힘이 길러진다. 또한 중요한 부분을 더욱 오랜 시간을 할애하여 정독의 힘도 늘어난다. 즉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에너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때론 빠르게, 때론 느리게 자신의 템포가 생기며 읽기 전반에 걸친 힘이 길러진다. 필사를 하고 그 아래에 자기 생각을 글로 적어보는 것이 좋다. 글을 읽으면서 자연히 그 내용에 대한 자기 생각이 생기게 된다. 그 생각을 글로 옮기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글쓰기 능력도 향상된다. 글을 읽다 보면 눈은 책 속의 글을 계속 읽으려고 한다. 문득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읽는 것에만 집중하면 나의 생각을 바라볼 시간을 놓칠 수도 있다. 그래서 생각이 떠오르면 책을 읽는 것을 잠시 멈추고 내 생각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읽고 싶어하는 마음과 눈을 잠깐 멈추는, 글쓰기를 통해 생각을 바라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잠깐의 생각을 글로 써 영원히 잡아두는 방법이다. 그렇게 쓰기를 통해 생각을 바라보며 쓰는 동안 다른 생각이 다시 일어난다. 그러면 또 그 생각을 다시 옮겨 적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이 늘어나고 쓰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낸다. 글을 쓰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자기 생각을 글로 옮겨본 경험이 적기 때문이다. 익숙하지 않고 불편한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발전과 변화는 불편한 것을 익숙한 과정으로 만드는 동안에 이루어진다. 책은 항상 어떤 질문을 던져주기 마련이며, 책을 읽으면서 자연히 생각이 늘어나기 때문에 책을 읽으며 글을 쓰는 것은 생각을 확장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쓰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읽는 방법이 바꾼다. 필자는 독서를 시작했을 때 2년간은 책을 읽는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다. 그렇게 2년 동안 200여 권을 읽었다. 읽을 당시에는 분명히 많은 것을 기억하고 책을 통해 많이 배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책을 덮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다. 그나마 남아있는 것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사라져갔다. 독서 2년이 지난 후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지난 대출 목록으로 지금까지 읽은 책들을 정리해 보았다. 그런데 똑같은 제목의 책이 2번 대출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책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분명 2번이나 읽은 책이었음에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너무도 당황스러웠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독서 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과연 나는 지금까지 읽은 책 내용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을까? 당시 필자가 깨달은 것은 내가 책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이었다. 내가 책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면 과연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책을 읽었단 말인가 라는 자괴감과 후회가 밀려왔다. 지난 2년간 200권의 책을 읽은 것이 모두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부터 독서 노트를 쓰고 서평을 쓰기 시작했다. 처음 독서 노트와 서평을 쓸 때는 글을 쓰겠다는 생각이 아니었다. 단순히 기억해야 하는 것과 생각이 나는 것을 기록해 놓으면 지금 느끼는 후회는 없지 않겠냐는 생각에서였다. 막상 서평을 쓰려 하니 쉽지 않았다. 책을 다 읽고 서평을 쓰려고 하면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나의 독서법의 문제가 이런 점이었구나. 읽었다는 것에만 만족한 독서를 하고 있었구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읽는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었다. 서평을 써야 하니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치기 시작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에는 줄을 칠 수 없었다. 표시할 방법을 찾다가 포스트잇을 떠올렸다. 반은 투명하고 끝에만 색이 입혀진 포스트잇을 붙이며 읽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억해야 하는 부분을 표시해놓고 책을 다 읽은 후 옮겨 적었다. 내 생각도 함께 옮겨 적었다. 그렇게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책을 읽으면 읽는 만큼 글쓰기도 함께 발전했다. 글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게 될 것이고 나는 글을 왜 이렇게 못 쓰는가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렇게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 방법에 익숙해지는 것이 나의 발전이 일어나는 시점이다. 지금의 단계를 넘어서면 보다 발전된 나를 만나게 된다. 발전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글쓰기를 만날 때 나의 독서가 별로 힘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글쓰기가 몇 배 더 힘들기 때문이다. 독서가 힘들었던 시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글쓰기도 언젠가는 익숙해지는 시점이 온다. 그렇게 나의 독서가 한 단계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독서를 넘어 독서 주변의 것들을 나의 세상으로 하나씩 끌고 들어올 것이다. 필자는 지금도 방법을 계속 바꾸어가면서 쓰기를 실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의 방법에만 익숙해져 있으면 그 방식이 옳은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나의 방법에 고정되어 나와 다른 방식의 글쓰기는 마치 잘못된 것처럼 여기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다. 물론 나에게 잘 맞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 방법만을 사용해도 쓰기를 위한 독서를 하는 것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도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은 유연성을 길러준다. 다른 사람을 인정할 힘을 길러준다.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융합하는 시도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창조의 시작점이 된다.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창조의 시작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융합이다. 세계 최고의 메모광은 누구일까? 해외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메모광은 단연 다산 정약용이다. 다산은 유배 기간인 18년 동안 무려 500여 권의 책을 집필했다. 그는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독서다. 라고 했다. 자손들에게도 쉼없이 시간이 허락하면 글을 읽고 쓰라고 강조했다. 어린 정약용은 집에 있는 모든 책을 읽고 나서 외가인 윤선도 집에서 책을 한가득 빌려 황소의 짐을 지워 집으로 돌아왔다. 조선의 대학자 이서구가 3일이 지난 후 다시 황소 등에 잔뜩 책을 싣고 가는 어린 정약용을 만났다. 이서구가 정약용에게 말했다. 너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나르기만 하는구나. 어린 정약용이 대답했다. 외갓집에서 빌려온 책을 모두 읽고 다시금 돌려드리러 가는 길이니 믿지 못하시겠거든 제가 읽은 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서구가 여러 권의 책을 꺼내 내용을 물으니 어린 정약용은 질문에 대한 답을 막힘없이 이야기했다. 정약용 선생의 독서법은 정독과 질서와 초서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정독으로 꼼꼼하고 섬세하게 책을 읽고 한 장을 읽더라도 깊은 사고와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 읽다가 모르면 관련 자료를 찾고 분석해 반드시 뜻을 알고 넘어가라는 의미이다. 선생의 뜻은 자식 정학유와 나눈 편지에서도 볼 수 있다. 편지에서 선생은 수천 권의 책을 읽어도 그 뜻을 모르면 읽지 않은 것과 같다. 읽다가 모르는 문장이 나오면 관련된 다른 책을 찾아 반드시 뜻을 알고 넘어가야 하느니라. 그 뜻을 알게 되면 반복하여 읽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라고 말했다. 질서란 중국 송의 유학자 장제가 공부하다가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재빨리 기록하였다는 것에서 온 말이다. 책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있거나 순간적으로 떠오른 생각을 어딘가에 빨리 적어가며 읽는 것을 질서라고 한다. 기록을 통해 더욱 공부하여 학문의 바탕을 세우고 주견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타사는 기록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붓을 들어 메모하고 시를 지었다고 한다. 특히 경전 공부를 할 때 의심했던 부분에 대한 답을 얻게 되면 그 순간 놓치지 않고 메모하고 기록했다고 한다. 초서란 책을 읽다가 중요한 구절이 나오면 이를 똑같이 옮겨 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정리한 내용을 활용해 필요한 때에 바로 정보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정약용 선생은 아들 하규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초서의 방법을 자세히 말하고 있다. 책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번 쭉 읽고 버려둔다면 나중에 다시 필요한 부분을 찾을 때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모름지기 책을 읽을 때는 중요한 일이 있거든 가려서 뽑아서 따로 정리해 두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이것을 초서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책에서 나한테 필요한 내용을 뽑아내는 일이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먼저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 내용인지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곧 나의 학문에 뚜렷한 주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란다. 그래야 마음속의 기준에 따라 책에서 얻을 것과 버릴 것을 정하는 데 곤란을 겪지 않을 것이야. 이런 학문의 중요한 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누누이 말했는데 너희가 필시 잊어버린 개로구나. 책 한 권을 얻었다면 내 학문의 보탬이 되는 것만을 뽑아서 모아둘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같이 눈에 두지 말아야 한단다. 이렇게 하면 100권의 책도 열흘간의 공부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우리는 타산이 500여 권이나 저술한 바탕에는 초서 독서법에 기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산은 초서함으로써 엄청난 양의 책을 쓸 수 있었다. 책을 읽는 목적이 분명해야 텍스트에 대한 경중을 구별할 수 있고 취사 선택도 쉬워진다. 필사를 통해 지식과 정보를 모으고 그것을 분류하여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타사는 초서를 할 때 주제 정하기, 목차 정하기, 뽑아서 적기, 엮어서 연결하기의 4단계를 거쳤는데 거기에 경험을 버무리면 하나의 작품이 나오는 것이다. 타사는 비록 유학자이긴 했지만 과학과 의학, 천문학과 지리학에 능통하였고 시와 산문, 서예와 그림에도 조예가 깊었다. 지금의 혁신도시와 같은 수원 화성을 설계하였고 고중기 등을 발명하였다. 타산이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이룬 데에는 정독, 질서, 초서라는 타산만의 독서법이 있었다. 이 사실은 지금의 우리에게 책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읽었으면 써야 한다. 타산의 말처럼 아무리 좋은 내용을 읽었어도 글로 옮겨 적지 않는다면 하루도 못 가서 다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 정리가 잘 된 글은 나만의 빅데이터가 되고 삶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작가로 만들 수도 있다. 필자도 처음 책을 읽었을 때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 그냥 1년에 100권을 읽으면 뭐라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어떠한 목표도 계획도 없었다. 현실을 바꾸기 위해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었다. 필자는 삶도 그렇게 살아왔다.
명확한 목표나 계획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그저 열심히 살기만 했다.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보다 일을 빨리 더 잘하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필자에게 남은 것은 몇 번의 이직이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나의 성장에 있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목표와 나의 계획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야 한다. 그 발전을 기초로 목표에 다가서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목표에 다가서는 성장이 바로 계획이다.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성장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학창시절 정말 많은 과목에 많은 지식을 배워왔지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과목은 없었다. 정작 배워야 할 것은 배우지 못한 채 성인이 되어 전쟁과 같은 세상에 던져졌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 삶이 힘든 이유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씩 경험을 하며 몸으로 부딪히며 배워나간다. 때로는 그 과정이 너무도 힘들어서 지쳐 쓰러지기도 한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힘들기만 하다. 상처받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생이라는 무대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경험을 하면서 알아가는 것이다. 한 번 경험을 한 것은 내 것이 된다.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헤쳐나갈 방법을 이미 알고 있기에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다. 김창옥 교수는 강의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군대에서 너무 힘들게 생활을 하고 났더니 사회에 나와서 하는 일이 별로 힘들지는 않았다. 일단 때리지는 않으니까 이 정도야 견딜만하다. 그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 한 번의 힘든 경험을 한 사람은 어려운 일도 쉽게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다. 경험은 곧 힘이다. 경험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갖는다. 문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경험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정해진 시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아무리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경험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경험의 한정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책이다. 책이란 사람들이 인생을 통해서 얻은 자신만의 지식을 글로 적어 놓은 것이다. 아무리 하찮은 책이라 할지라도 그 저자는 책 한 권을 쓰기 위해서 수년에서 수십 년의 경험이 필요했으며 책을 쓰기 위해서 다시 수개월에서 수년의 시간을 들였다. 책은 결국 경험을 옮겨 놓은 것이다. 그래서 직접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것들, 아직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책을 통해서 경험해 볼 수 있다. 책을 읽는 이유를 몰랐던 사람은 이 책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으며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부동산 투자법, 주식 투자법 등의 책을 통해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통해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을 누군가는 분명히 했을 것이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과 관련된 책을 내놓았다. 내가 필요한 지식은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내가 손을 뻗어 그 지식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다. 책은 곧 경험이다. 내가 찾고자 했던 경험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책으로 나와 있다. 내가 그것을 얻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얻을 수 있다. 내가 결정만 하면 된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배워야 할지 결정만 한다면 책을 통해 지금 당장이라도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수십 년 쌓은 경험을 단돈 10,000원과 몇 시간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경험을 살 방법은 없다. 선택하면 된다. 지금과 같은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책을 통해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것을 배우는 것으로 지금과 다른 삶을 선택할 것인가?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역동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선택한 대로 미래는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필자는 인생을 바꾸기 위해 지금과는 다르게 살기 위해 책 읽기를 선택했다. 읽은 책이 100권, 200권, 300권이 되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의 뒷받침이 되어 주었던 것이 책이라고 말한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책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모르고 살았던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 책은 지식을 열거하지만 책을 읽는 것으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필요한 것은 이미 모두 책에 쓰여 있기 때문이다. 요즘 내비게이션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는 모르는 곳을 갈 때 참고하기 위해서만 사용했다. 하지만 요즘 내비게이션은 발전을 거듭해 아는 길을 갈 때도 좀 더 빠른 길을 안내해준다. 책도 그렇다. 처음에는 모르는 지식을 알기 위해서만 본다. 하지만 독서량이 많아지고 여러 권의 책을 보면 지름길이 보이게 된다. 한 권의 책을 읽었을 때는 하나의 길만 보였다면 10권의 책을 읽으면 10개의 길이 보인다. 다시 100권, 1000권을 보면 그만큼의 길이 보인다. 책 읽기는 내비게이션이 발전하는 것처럼 발전한다. 책을 통해 몰랐던 길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는 길도 더 빠르고 편한 길을 알게 된다. 운전대를 잡으면 내비게이션을 먼저 켜는 것처럼 책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켜져 있어야 한다. 매일 책을 읽고 매일 생각함으로써 많은 길들 중 어떤 길이 내가 가야 하는 길인가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아무리 책을 읽어도 인생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책 탓이 아닐 수도 있다. 내가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아는 길이 더 낫다고 하며 그 어떤 조언도 들으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인생길의 운전은 어떠했는가? 항상 가던 길로만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 인생길은 누구나 초보자다. 인생이 힘든 이유는 방법을 몰라서이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책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켜두어라. 그리고 책에서 가르쳐준 길로 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이 원하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작가들이 알려주는 길을 따라가자. 분명히 빠르고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독서를 시작한 이유는 아직 만나보지 못한 세상을 만나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독서를 했을 뿐인데 필자에게는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필자는 지금도 스스로 책을 쓴다는 것이 이상하고 강의를 한다는 것이 이상하고 사람들이 나를 작가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하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필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기 때문이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의 뒤에 독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말이 의심스러웠다. 필자처럼 평범한 사람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 인생이 변할 수 있기는 할지.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저 지식을 쌓는 것 정도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일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책을 읽는 것 외에도 특출한 재능이 있는 사람. 흔히 말하는 난 사람이기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었다. 하지만 필자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의심을 하지 않는다. 매년 책을 읽으며 변화하는 자신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지식의 양이 많아진 것이 아니다. 아직은 보잘것없지만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다. 지식을 넘어 지혜의 양이 많아졌고 책을 쓰는 작가가 되었고 여러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찾아오리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 필자는 독서를 통해서 많이 변했지만 독서가 필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독서는 자기를 깨우는 과정일 뿐이다. 독서만 한다고 해서 책에 있는 지식이 내 것이 되거나 나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독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이미 경험한 것들이다. 우리는 살면서 충분히 많은 경험을 했다. 이미 우리는 충분히 잘해왔고 충분히 훌륭한 상태였다. 다만 자신이 그것을 명확히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독서는 나를 깨우는 작업이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꺼내는 작업이다. 내가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던 내가 독서를 하며 깨어나기 시작한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의 파편들이 독서를 통해서 연결되면서 점이 선이 되고 그 선이 면이 되는 순간 우리는 깨어남을 맛볼 수 있다. 독서는 그런 경험의 점들을 선으로 그리고 다시 면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면으로 연결된 경험의 파편들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을 하거나 세상이 놀랄 만한 것들을 만들어낸다. 필자도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을 때 사실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책에서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이 가던 길을 나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어떤 대단한 것을 바라고 읽을 필요는 없다. 그냥 읽으면 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읽어서는 안 된다. 시작할 때는 무언가 대단한 것을 바라지 않아도 되지만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야 한다. 필자가 책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은 책을 읽은 지 2년이 넘어가는 시점이었다. 200여 권의 책을 읽고 나니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다. 하지만 일정량이 채워지면 변화는 분명히 찾아온다. 독서 3년 차가 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글을 쓰면서 알게 된 것은 내 생각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글로 쓰고 보니 생각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이다. 글쓰기를 하면서 내 생각의 한계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글 쓰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깊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 매일 글을 쓰고 1년에 100개 이상의 서평을 쓰면서 글을 쓰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생각이 깊어진다는 것을 느꼈다. 글이라는 것은 신기하게도 생각을 변화하게 해준다. 그리고 생각이 변하면 다시 글쓰기도 변한다. 글만 쓴 것이 아니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기 위해 아침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하며 하루를 맞이했다. 책에서 그렇게 하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저자의 강의를 찾아다니고 블로그를 보며 만나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모든 것이 책에 쓰여 있던 것이었고 나는 그 조언을 따랐을 뿐이었다. 그렇게 글을 쓰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변하니 삶이 변하고 내가 변하기 시작했다. 매일 어제와 다른 나를 만나기 시작했고 어제의 나보다 나은 내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글을 쓰기 채 1년이 안 되어서 나는 강의를 시작했다. 첫 책의 초고를 완성했고 작가들과의 인맥이 생겼고 몇 개의 독서 모임 진행을 의뢰받았다. 지금도 그렇지만 필자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직장을 다니면서 이런 변화가 찾아왔다. 흔히들 습관처럼 핑계를 댄다. 습관처럼 핑계를 대는 이유는 핑계를 대는 것이 습관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환경을 탓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내가 지금 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한다. 정말 그럴까? 절대 그렇지 않다. 환경은 나에게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내가 환경을 만든 것인가?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은 나의 선택에 의한 결과다. 내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을 겸허히 받아들여라. 이 모든 것은 나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 내가 만약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린다면 그 환경은 절대 오지 않을 것이다. 나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선택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다른 환경은 나의 다른 선택으로 찾아온다.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고 싶다면 자신이 성장해야 한다. 꿈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장을 통해서 지금보다 나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해야만 자신이 원하는 꿈에 다가설 수 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자기 인식을 높여야 하며 지금보다 더 많이 움직여야 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통해 매일의 성공을 계속해서 성취해야 한다. 알을 깨는 것은 비밀 상자를 여는 것과 같다. 아직은 나조차도 모르는 세상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한번 그 문을 열고 나면 지나온 시간과 노력과 행동들이 명확히 보인다. 우리는 모두 뒤를 돌아볼 수는 있지만 앞을 볼 수는 없다. 안개로 가득한 곳을 벗어나는 것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뿐이다. 지금까지 독서는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허필선 지음 중에서 함께 했습니다. 바로 전에 제작한 영상이 다산의 독서 전략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독서는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는 보다 현실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습니까? 부자가 되는 삶, 행복한 삶은 결국 독서를 통해서 그리고 책 쓰기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최종 결론에 이르게 되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책에는 더욱 자세한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책을 집필해주신 저자 허필선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려요.